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에 금융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은 핵심 자금 조달 수단인 여신 전문 금융채 금리가 낮아져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로 자본은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증가하는 보험업계는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 목표 수량을 기존 25%에서 30%로 늘렸습니다. 오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7.2%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매수 가격 상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잠잠하자 최 회장 측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놓고 휴젤과 메디톡스가 국제무역위원회에서 2년 이상 벌여온 공방에서 휴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에 날개를 단 모양새입니다. 휴젤이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계획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메디톡스는 최종 심결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매파적 인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연내 금통위가 금리를 추가로 내릴 확률은 적다며 내년 상반기에나 0.5%포인트가량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와 머스크 운명 공동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도 그렇고 초기는 미국에서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오늘 장은 테슬라의 거의 온맨쇼인데 증시의 어떤 화려한 어떤 랠리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의 커다란 변화, 현재 트럼프가 7개 경합주에서 대부분 현재 이기는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싱거운 게임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시장에 벌어지는 리얼한 어떤 움직임들 앞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또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에도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자, 이제 시황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격적인 금리나 빅컷을 한 이후로 증시가 여동을 치면서 상방향으로 거의 방향성을 잡았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제시가 좀 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름을 이제 붓지 않았느냐도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만큼 현재 미국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 미국 증시의 어떤 차트를 뭐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은 저번에 여겼다시피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만큼 이제 빠지는 거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상승과 조정이 계속 지그적으로 찾아오지만은 21선 또는 21주기 사이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죠. 첫 번째 조정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다우존스의 어떤 그 차트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미국 경기 주도의 또 움직임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둔화된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전체 이제 코스피 월봉 추세로 보면은 항시 이제 10월 달부터 강세가 좀 시작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022년에도 이제 10월, 그 다음에 2023년에도 10월 달. 이번에 만약에 지금 양봉이 나와줄 확률이 많죠. 그렇게 되면은 1년 주기 사이클로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면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6월까지는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봉으로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생각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 이걸 보면은 현재 해외 증시 중에서 중국 증시의 어떤 모멘텀들을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추가적으로 빠졌지만은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보시면은 상당히 알겠지만 어떤 증권사에서는 30%가 현 지수 대비 오를 수 있다 또는 한 50%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12일 날 현재 조만간 재정 정책이 또 한 번 발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중국 상해 증시 뭐 참고적으로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단기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되면은 상승이 이제 하락이 멈춰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추세가 뭐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은 21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21선을 현재 어떻게 보면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재정 정책, 경기 부양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한 번에 발표가 되지 않고 후속적으로 여러 번 이제 발표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시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이제 시황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현재 일론 머스크 부분들이 이제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선거에 나와서 거의 트럼프 올인을 좀 하다시피 했죠. 지지 연설도 좀 했었고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현재 뭐 할 수도 있고.
또 우스갯소리로 일론 머스크가 현재 트럼프한테 우리 이제 화성 가서 부동산 투자합시다 이렇게 뭐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려오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전기차 부분들이 명확하게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는 최대 이제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과연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이제 판단할 수 없지만은 두 가지로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언론과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숨어 있는 샤이 트럼프가 4%가 평균적으로 있다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을 하고 봤을 때 도박 사이트에서는 이미 전환이 됐죠.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해리스를 찾았겠어요? 트럼프를 찾았겠습니까? 트럼프를 당연히 찾습니다. 대선 후보가 진짜 대통령이 될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나 도박이 있을 때 이런 부분만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뉴스 보면은 경합주에서 대부분 해리스가 지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은 거의 현재 트럼프가 거의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처럼 압승한다는 어떤 섣부른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바라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시장 국제 정세 질서도 트럼프는 항시 두 가지 걸 강조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김정은과도 더 친하고 푸틴과도 친한다. 인물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했던 거는 민주당에서는 이 독재자하고 친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은 현재 중국이죠. 그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예 미국이나 이런 회의에서는 아예 거의 이제 이방인 취급할 정도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강공으로 내다봤을 때 가장 현재 우호적으로 끌어당겨야 할 나라 부분들은 현재 소련하고 현재 러시아의 어떤 부분하고 러시아의 푸틴하고 현재 북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요동을 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그 트럼프 당선이 되는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12월부터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강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을 이제 상위 종목군에 보시면은 그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좀 빠졌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은 로봇 택시 공개를 좀 했죠. 현재 영화 스튜디오에서 좀 했던 것인데 가장 상징적 요소는 뭐냐면은 일일이 기능적인 설명이 아니라 영화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서빙하고 로봇하고 같이 춤추고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있죠. 물론 그거는 원격으로 약간 조종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살짝 페이크가 너무 많은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로봇 택시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를 탔을 때 나머지 시간은 뭐 하겠느냐, 대여라든가 사업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암시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자가용으로 사지만은 그 출퇴근 외의 나머지 시간들은 우버처럼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현재 테슬라 로봇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서 일을 부릴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만 현재 뜨겁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은 테슬라 로봇택시가 2027년에
출시한다니까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는 이제 않았다는 것이 현재 되지만은 후속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종목으로 약간 뭐 넘어가서 뭐 시황을 좀 약간 장황하게 했는데 대부분 종목 오늘 한해 섹터만 잠깐 보도록 하면은 바이오 쪽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 스마트 레이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적인 측면으로 좀 떠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부분에서 오늘 뭐 9%가 되는 스마트 레이더 부분들, 그 다음에 적외선 카메라에서도 지금 현재 자율주행 인식 센서가 진행이 됐던 것 때문에 i3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약간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승폭은 적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이 누가 되든 간에 바이오가 강세가 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의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뭐 항암제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종목으로 약간 현재 넘어가서 큐리엑스 바이오 시스템즈 부분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죠. 제약 바이오즈 흐름들이 상당하게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현재 어떻게 보면 유급이 출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도 제약 바이오주가 상당히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은 뭐 대선주하고 전혀 누가 되든 상관없이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하고 바이오 쪽은 약간의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도체는 좀 삼성전자, 삼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이 많죠. 예전에 삼성이 아니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분들이 약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섹터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미치는 그 영향력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 후보들의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주셨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계속 지수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섹터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봐야 할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하단 참고하셔서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만 5천 원, 비중은 5%입니다. 8월에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못 갈 종목이 아니라고 보고 멀리 내다보고 있는데 중국 경기 부양 이슈도 있고 하니 마음 편히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좀 많이 밀렸습니다. 3.69% 내렸고요. 12만 5,3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데 요새 이제 트렌드가 이제 유행에 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가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은 물론 이제 브랜드를 많이 관리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민감한 어떤 유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업체에 대한 어떤 그 브랜드가 약간 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약간은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돼서 이런 그 다소 부정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현재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적 부진 생각보다 실제 약화된 것 때문에 한번 급락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 부분들은 현재 추세선으로 보면은 한번 충격이 왔고 바닥에서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이게 상단 부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약간 올라줄 수 있는데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6만 원 정도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올라줄 16만 원 정도죠. 이 정도까지는 올라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기업 어떤 브랜드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실리콘2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실리콘2에 대한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현재 역직구 플랫폼으로 기업으로서 인디 브랜드를 현재 자체 어떤 경쟁 플랫폼으로 경쟁하고 가장 잘 나간 것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트렌드를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인플루언서가 현재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쪽하고 브랜드 쪽하고 어떤 이렇게 엮여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다른 종목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견해로 반등시 매도 시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원 선까지는 다시 올라와 줄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간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준다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넷마블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4,000원, 비중은 10%입니다.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갈 듯하면서도 영 힘을 못 쓰는데 게임주는 언제쯤, 이 종목은 언제쯤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15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인데 말이죠. 라고 길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59,400원인데요. 자, 전문가님. 예. 2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예. 넷마블과 게임주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주가 상당 부분 최근 이제 소외가 좀 되고 있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 부분들이 영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양상인데 넷마블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수적인 측면에서 현재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지수진 연동이고 이런 쪽에 대한 뭐 순환매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약간은 특별한 순환매는 나와주진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넷마블에 대한 뭐 시총도 굉장히 무거운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시총이 한 5조 정도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많지만 중기적으로는 박스권 전략이 좀 마땅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뭐 성장 동력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 대부분 현재 뭐 중형 게임 업체들은 이걸 이제 장기적인 침체를 좀 탈피를 좀 하고자 현재 P2E 게임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부분으로서는 AR 게임이 현재 AR 글래스가 보급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쪽으로 도전을 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많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가 바람직해 보이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52,000원과 72,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6만 원 선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박스권 상단, 그래서 7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7만 원 정도가 이제 매도 시점으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상승을 이끌 어떤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중기적으로는 박스권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7만 원 선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2만 원, 비중은 30%입니다. 매수한 지 몇 개월 됐는데 등락을 한 끝에 결국 돌고 돌아 매수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더 가지고 가도
가도 될 종목인지 진단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예. 오늘은요 41만 1,0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중장기로는 계속 가져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이제 사건이 이제 터졌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은 BMS 관련된 부분에 글로벌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가장 많은 이제 특허를 이제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들이 다시 이제 보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시장의 또 파이가 굉장히 이제 크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한국 현재 현대차하고 기아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현재 전기차 업체하고 공장을 같이 하는 그런 협력의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나 어떤 지금 현재 시장 지배력이나 거의 확실하고 좀 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트렌드 상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31만 원이 이제 저점이고 저점에 대한 박스권이 이제 38만 원이죠. 그래서 쌍바닥의 부분들의 층의 상단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오늘은 일시적인 약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선을 따라서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이 예전에 형성이 됐던 현재 62만 9천 원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는 55만 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4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약 20% 정도 현재 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50만 원, 55만 원, 50에서 55만 원 그 사이에 매도나 비중 축소 전략들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시총이 약간 96조입니다. 100조죠. 그래서 너무 무거운 부위이기 때문에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매우 완만하게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55만 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꾸준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55만 원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볼 만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에코프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며칠 전에 잘 모르고 매수했는데 2차 전지주가 지금 좋은 때가 아니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냥 들고 갈까요? 아니면 빨리 정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또 2.25% 하락을 했다 보니까 더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86,900원인데요. 전문가님, 에코프로도 어떻게 보실까요? 양극재 기업 쪽에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코스닥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어떤 강세 종목인데 서서히 완만하게 이제 턴 어라운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양극재 위주가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섹터 쪽으로 강세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양극재 위주로 많이 이제 시세가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등했을 때는 양극재 위주가 아닌 다른 쪽 시총이 약간 가벼운 쪽으로 약간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터닝이 좀 될 걸로 좀 생각됩니다. 에코프로 이제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상승과 조정의 이런 그 탄생 파동 또는 21선을 지지받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모든 차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차트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18일, 19일, 20일, 이제 20일을 잡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틀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루나 이틀 정도 약세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준다고 하면은 20일선 안착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튀게 된다면은 20일 중에 이제 탄생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터닝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72,000원에서 96,000원까지 한 번 올라왔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이수배만큼 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12만 원이지 당장 12만 원 정도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2만 원 근접한 11만 원 정도까지 좀 중기적으로 좀 두고 가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12만 원 선까지 긴 호흡으로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8,400원, 비중은 85%입니다. 2년 전쯤 매수했습니다. 그동안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매수가가 아직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이렇게 높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54,8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비중도 85%입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최근에 이제 SK하고 삼성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삼성전자 너무나 유명한데 바이오 쪽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도 마찬가지 어떤 그 현재 바이오 업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특별하게 CDMO나 이쪽에 이제 특화된 부분이 아니라 백신 관련 이탁 생산 여기에 이제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CDMO, CMO 그쪽으로 하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현재 부상이 됨에도 약간 소외를 좀 받고 있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 시 어느 정도 약간 뭐 종목 교체나 아니면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유행이면은 이제 백신에 관련된 뭐 성장 동력이 확 살아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다시 한번 가을철에 일시 유행을 했다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겨울에 다시 강세로 다시 한번 재유행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기술적 반등이 됐을 때 매도 시점들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부분들은 5만 원대죠. 5만 원대고 이 박스권이 6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00원 간격에 이제 박스권밖에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또 바이오 때 순환매가 한번 나타나더라도 이 상단까지는 한 번은 정도는 올라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거의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만 원 가까이 됐을 때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매도 시점들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85% 88,000원에 좀 있는데 비중을 현재 7만 원 가까이 왔을 때 비중을 확 절반 이상 낮추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을 때 조금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7만 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조금이라도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죠. 현대 에버다임 오늘은 4%대 올랐고요. 7,9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아직은 좀 소폭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 에버다임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 뭐 이쪽으로 많이 좀 알려졌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수주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 게 거의 없죠. 현재 그 이제 중립적인 견지에서 좀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됐을 때 가장 유리한 쪽이 유럽 뭐 인근의 나라들이 대부분 재건에 좀 참여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건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 다만 테마적인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현재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 중장비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뭐 살짝 돌았을 때 종목 교체를 하고 다른 좀 중장기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남북 경협으로 약간 엮일 수도 있지만은 뭐 이 부분 차지하고라도 일단은 이제 반등시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런 저점이 약간 한번 시세 한번 순환매 나타났다가 계속 지금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뭐 튈 수는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튄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튀더라도 이 박스권이죠. 9,000원 정도는 한 번은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기 때문에 9,000원 또 8,900원 왔을 때 종목 교체로 나가신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신선하고 참신한 좀 테마를 좀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에 한번 올라와 준다면 매수가인 9,000원까지는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그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혜태 제과식품 주셨고요. 매수가는 6,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음식료가 좋다고 할 때 매수했는데 그 후로 급락해서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과자를 많이 파는 회사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5,800원인데요. 전문가님, 혜태 제과식품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약간 뭐 시총이 가볍던 부분도 있고요. 또 K의 어떤 한류 열풍에 따라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글로벌 히트를 할 수 있는 현재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이나 확실한 아젠다를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혜태제과식품에서도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중장기 성장성이 있는데 확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글로벌 히트 상품이 약간 적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런 어떤 식품 관련된 부분들은 테마적인 요소가 좀 돌았을 때 중소형 어떤 제과 쪽으로, 식품 쪽으로 또 순환매가 돌았을 때 한번 반짝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5월, 6월 달도 한번 반짝해서 크게 올라와줬던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8월 달에도 살짝 올라와준 전력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이 바닥 박스권에서 뭐 살짝 빠진 것도 있지만은 바닥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뭐 순환매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찾아왔을 때 매도 시점을 좀 찾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7,000원이나 뭐 7,500원 정도 좀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7,000원 이상은 무난히 한 번은 올 수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반짝 어떤 시세 부분에서 뭐 순환매가 돌아가시면은 종목 교체 쪽으로 한번 7,000원에 매도 시점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태 제과식품 같은 경우에도 7,000원에서 7,5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마크로젠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415원이고요. 비중은 6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죠. 오늘 소폭 올랐고요. 18,350원. 매수가 부근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 이제 제약 바이주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유전자 관련된 어떤 현재 그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술력은 상당히 높고요. 알아주는 것다 할지라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크로제니크타에서 임상에 추진한 것도 아니고 또 신약 개발에 도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유전자 서비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지만은 저평가를 좀 탈출할 만한 어떤 모멘텀 또는 아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약바이오주였던 순환매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유전자 관련된 부분이 한 번은 이슈가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올해 이제 2월달에 이제 첨단 재생의약법 줄여서 참생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2월에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실질적인 실효가 되려면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정식적으로 실효 영향이 되는데 그 전에 이 법안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아래 하위 법인 첨생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는데 10월 정도에 정부안이 발표가 되면서 내년 2월에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한번 이게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주가 지금은 뭐 워낙 이렇게 비만 치료제나 약물 전달체 기술로만 워낙 강세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도 순환매는 한번 좀 다가올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반등 시 매도 시점 추세선으로 그러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3,000원 정도 당장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제 10월달 내에 이제 정부 초안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슈화가 좀 됐을 때는 이 정도 한 번은 이제 반짝 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좀 가지고 계시길 바라고요. 23,000원 근처, 22,000원 정도의 비중을 너무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 이상 매도 시점 좀 지금은 좀 가지고 계시고 한번 10월달에 이슈가 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와줬을 때 정리해야 하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2,000원, 23,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셀로메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00원, 비중은 5%입니다. 막 급등할 때 운 좋게 따라붙었습니다. 얼마나 더 갈까요? 라고 설레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 2.19% 오른 3,73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전문가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셀로메드. 셀리메드 어떤 재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에 이제 코리아 본뱅크라고 해서 현재 이종 이제 인공뼈 관련된 것을 하다가 도저히 개발에 힘들어서 안 돼서 전환이 됐는데 동정 이제 현재 무세포 이식제 주사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좀 했던 것들이 이제 히트를 좀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을 하다 보면은 보톡스 필러를 맞죠. 근데 몇 달이면은 다 피부에 흡수되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당뇨병을 맞으면은 이게 이제 근육이 괴사돼서 함몰이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셀루메드가 하는 현재 이식제 동정 이 무세포 이식제 부분들은 함몰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없고 자기 세포처럼 생각해서 신경과 혈관이 자라나게 되고 일체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주사제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의료용 쪽, 또 피부 미용 쪽, 다방면 쪽으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보톡스 필러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또는 의료용이나 이쪽으로 굉장히 어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하게 잘 가져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현재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한 번 정도는 크게 상승을 해주고요.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밀렸지만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양봉이 조금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시총이 약
그 뭐 1,8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과거에 뭐 7,000원까지도 올라왔었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뭐 과거에는 뭐 13,000원까지도 올라왔었고요. 이번에 재품화돼서 기사회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좀 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목표가를 뭐 산정을 좀 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산정을 좀 해보자면은 저점이 뭐 16,000원이죠. 근데 벌써 더블이 한번 왔습니다. 32,000원이 더블이 왔죠. 32,000원 더블이 왔는데 다시 더블이 되면은 64,000원이 되는데 지금은 44,000원 정도까지 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4,000원에 거의 근접한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는 게 좀 좋고 셀메드의 제로, 성장성 이런 스토리 이런 것들은 거의 A급 종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재료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계속 끌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유독 정리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필요한 상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셔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재정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자 인벤티지랩 가져왔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왜 이제 비만 치료제느냐? 우리가 그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 보면은 예전에는 뭐 몸 관리 안 해서 뚱뚱해졌다 하는데 지금은 인식이 어떻게 되냐? 너 병 걸렸지 않느냐? 약 먹어야 되지. 정말 그러네. 이게 인식의 변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약물 지속형, 장기 지속, 약효가 지속이 되는 이제 위고비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은 한 달 복용하는데 지금 뭐 40만 원, 50만 원, 추가적인 것까지 했을 때 한 7, 8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쓸 부분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시장이 점점점 커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계속해서 장기 복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날씬해졌다가 갑자기 뚱뚱해지면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약물 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뚱뚱해지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비만을 질병으로 딱 규정하는 순간 이미 이제 승패는 갈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이 펩트론 다음으로 약물 지속형 마이크로플루이딕 장기 지속형 주사제 재행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혈기 수출이 가장 가능하다. 펩트론을 놓쳤다 하면은 인벤티지랩을 우리가 골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직전 고점을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양봉이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다음 주에 유고비 출시가 됐을 때 약간 슈팅이 나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제2의 펩트론을 찾으신다면은 인벤티지랩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기술, 그다음에 인벤티랩은 마이크로 플루이딕이 좀 해당이 되고요. 가격 전략은 종가 시초가 매수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3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위고비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오늘 대안주로는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를 만나봤는데요. 추후에 시장 상황 또 지켜보면서 이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9,000원 부근에서 종목 교체하는 전략 주셨고요. 혜태 제과식품은 7,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안주는 인벤티지랩이었는데요. 추후 전략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